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금전 차입입니다. 전 시간은 대여, 이번 시간 차입, 빌리는 거죠. 돈을 빌렸다가 또 언젠가 갚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파트 하니까 좀 이해가 쉽죠? 그죠? 말이 씨가 됩니다. 이해가 잘 되죠? 네. 이해가 잘 되면 여러분이 좋은 거죠. 자, 어쨌든 기초 강의에서 이게 붕괴하는 원리를 익혀두면은 나중에 본격적인 공부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현금을 1번부터 가지고 현금을 차입 빌렸대요. 돈 빌렸다. 자, 그럼 돈이 들어온다 나간다. 그죠? 들어오죠. 들어오면 어느 변? 차변. 그죠? 붕괴 원리는 항상 똑같습니다.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좀 있어 보이게 하려면 자산이 증가하는 차변,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죠. 대원칙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산 증가 차변, 자산 감소 대변, 부채 증가 대변, 부채 감소 차변인데 말로 하면 어렵죠. 그냥 쉽게 그냥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현금을 빌렸으니까 돈이 들어온다. 들어오면 차변, 차변의 현금 이라는 자산이 증가가 되겠죠. 300만원. 그리고 빌린 돈을 뭐라고 한다? 그렇죠. 차입금. 그냥 차입금 해도 되고요. 단기. 1년 이내가 단기, 1년 이상이면 장기였죠.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는 것이다. 300. 그렇죠? 끝. 그럼 나중에 그냥 현금하고 차입금만 딱 써 있어도 돈 빌려왔구나. 딱 보면 알 수 있어야죠. 척 보면 M입니다. 너무 옛날 얘기인가? 넘어가요. 국민은행에서 현금을 500만원을 6개월 뒤에 상환할 조건으로 차입 빌렸대요. 어쨌든 돈을 빌렸답니다. 돈을 빌렸어. 그럼 돈이 들어와야 나가요? 들어오죠. 들어오면 어느 변? 차변. 그렇죠. 차변의 현금이라는 자산의 증가가 되고 금액은 500. 그리고 빌린 돈을 뭐라고 한다? 차입금. 그리고 1년 이내죠. 6개월이니까. 1년 이내면 단기죠.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6개월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 결론은 돈을 빌려왔다 그러면 돈이 들어오고 대변의 차입금이라는 부채의 증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이것만 알아도 붕괴 반은 할 수 있다. 3번 하나로은행에서 700만원을 연이자 6% 6개월 만기 1년 이내죠. 조건으로 차입하고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체받았대요.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돈을 차입 빌린 겁니다. 그럼 돈이 들어와야 나가요. 들어오죠. 들어오면 차변. 근데 현금으로 받은 게 아니라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빌린 돈을 뭐라고 한다? 차입금. 그죠?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 증가. 다 똑같은 얘기죠. 지금 계속. 그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채 증가. 똑같은 거 하면서 반복하면서 내 걸로 만드는 거죠. 내 걸로.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지루한 반복이 천재를 만든다. 뭐라고요? 지루한 반복. 했던 것도 하고 하면서 달인을 만드는 거죠. 달인 아시죠? 달인. 자꾸 하는 겁니다. 애초부터 타고난 사람이 있지만 타고난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아닌 사람은 노력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돈 빌려왔을 때 돈이 들어오고 대변의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는구나. 항상 회계 대원칙 자산은 차변이고 부채는 대변이다. 그죠? 자산은 차변이고 부채는 대변이다. 이게 기본 대원칙이니까 그것만 기억해도 될 겁니다. 이번에는 차입금을 상환했어요. 1번에서 빌렸던 300을 이제 갚은 거죠. 1번에서 빌렸던 300만원을 갚은 겁니다. 그럼 차입금 부채가 대변에 있었죠. 갚았으면 부채 감소 차변으로 와야 됩니다. 더 쉽게 하려면 돈, 현금 줬으니까 현금 나가죠. 나가면 대변입니다. 대변에 현금 나갔으니까 자산이 감소되는 것이고 금액은 300만원. 그리고 차입금을 갚았으니까 대변에 있던 부채가 없어지죠. 빚진 걸 갚았잖아요. 갚았으니까 없어져야지. 그럼 대변에 있다가 없어지면 차변에 옵니다. 그럼 차변에 단기 차입금. 부채가 이제 갚았으니까 감소되는 겁니다. 300만원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1번 문제가 차대변이 거꾸로 된 거 보이시죠? 1번은 차변에 현금 들어왔고 대변에 차입금인데 4번은 현금이 나가고 차변에 차입금이 없어진 거죠. 부채가 감소된 겁니다. 보이시죠? 부채가 감소된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깔끔해. 자, 5번. 2번에서 빌렸던 차입금 그거 있죠? 국민은행 차입금. 그 차입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줬대요. 차입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줬답니다. 그럼 아까 뭐 현금부터 줬으면 현금부터 쓰려면 현금 나갔죠? 갚았으니까 돈 나갑니다. 나가면 대변에 현금이 나갑니다. 자산이 감소되겠죠. 금액은 500만원이 아니라 550만원인가 아셨어요 혹시? 이자도 줬으니까 차입금하고 이자를 같이 줬으니까 그죠? 차입금과 이자를 같이 줬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대변에 있던 차입금이 이제 갚았으니까 없어지는 거죠. 그럼 대변에 있던 게 없어지면 반대쪽 차변에 옵니다. 그럼 차변에 당기 차입금. 다 없어졌네, 이거. 다 지워졌어요? 이런. 다시 대변에 현금 다시 써야 되겠네요. 자산의 감소. 이게 550이었죠? 550만원 나가고, 차변에 빚진 거 갚았으니까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됩니다. 500이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자도 줬으니까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의 발생이 됩니다. 50만원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이거 보면 아시겠죠? 자, 부채 대변에 있었는데 갚았으면 차변에 와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자 비용, 비용 발생, 돈 나가니까 현금 자산 감소. 자, 이 분계만 봐도, 이게 분계만 딱 봐도 거래 내용을 알 수 있으면 이제 회계머리, 회계 IQ를 회계가 어카운팅 A, IQ의 Q, AQ 이런 말 있나? 넘어가요. 어쨌든 회계지수, 회계지능지수가 뛰어난 거죠. 딱 봐도 이제 이 정도 알겠다. 그럼 회계지능지수가 괜찮은 겁니다. 회계머리가 좋은 거예요. 근데 나는 회계머리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죠.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회계사 세무사 되자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하는 공부 어느 정도까지는 노력으로 커버가 됩니다. 90%는 다 됩니다. 노력으로. 그러니까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제일 좋은 거 때려치거나. 이게 제일 좋은 건 아니죠. 어쨌든 때려치거나 아니면 하려면 노력하면 되죠. 근데 노력도 안 하고 때려치지도 않고 그냥 짜증내면서 하는 사람 있죠. 불쌍한 사람이에요. 행복해야죠. 깨닫는 기쁨을 누려야죠. 그죠? 노력하다 보면 생겨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때려치라니까 그것도 안 하고 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하려면 열심히, 안 할 거면 넘어갑시다. 그래서 차입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갚았다. 중요합니다. 차입금 대변에 있다가 없어지면 차변에 온다는 거. 그 여기는 제가 이자를 써드렸잖아요. 이자를 써드렸죠. 근데 원래는 이자를 계산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 어려우면 이런 거 여긴 이자가 있죠. 다음 문제로 합시다. 3번 것이 6번 거랑 연결되네요. 3번은 빌려왔던 거고 6번은 갚은 거예요. 보세요. 차입금 700만원과 아까 이 700이었잖아요. 그 700만원과 거기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상환하고 보통예금 통장에서 계좌 이체했대요. 자, 빚진 거 갚았죠. 갚았으니까 돈이 들어와야 나가요. 나가죠. 나가니까 나가면 대변인가요? 대변에. 근데 현금으로 나간 게 아니라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갔죠.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자산이 감소. 금액은 721만원이죠. 그리고 차변에 차입금을 갚은 거잖아요. 그럼 차입금 갚았으니까 대변에 있던 차입금을 없애야 됩니다. 없애고 싶을 때는 반대쪽 차변에 적으면 돼요. 아까 대변에 있었으니까 없어질 때는 차변입니다. 차변에 단기 차입금. 부채가 감소. 빚진 거 갚았으니까 감소죠. 이게 700만원이고요. 그리고 이자를 줬으니까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의 발생이 됩니다. 금액은 21만원이죠. 21만원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21만원 써 있고요. 물론 대부분 시험은 다 써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자 비용을 계산하라고 문제 나오면 이제 실제 시험이 어렵게 나오는 거죠. 이자 비용 계산은 원금이 700만원이었고 그리고 아까 문제에서 연이율 6%였죠. 6개월 만기였죠. 그러니까 1년의 이자가 0.06이고요. 곱하기 6개월이니까 12분의 6, 12월분의 12개월분의 6개월치죠.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바로 21만원이 나옵니다. 이것까지 계산하는 건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이것까지 나오면 수준이 조금 올라간 거예요. 우리는 기초라고 그랬죠. 기초에서는 이렇게 이자를 주는 거, 차입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것까지만 나옵니다. 자, 일단 다시 이거 정리해보면 보다시피 돈을 빌리면 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대변에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합니다. 근데 갚았으면 돈 나갑니다. 현금이든 보통예금, 당조예금이든 나갑니다. 돈 나가고 차변에 차입금이 없어집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이자도 줬으면 이자까지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자랑 같이 주죠. 물론 나중에 좀 더 공부하면 이자를 이렇게 나중에 갚을 때 주는 게 아니라 빌릴 때 이자를 미리 띄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가서 하고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그러니까 돈을 빌릴 때 분계, 그리고 빌린 걸 갚을 때 분계. 자, 자산은 차변, 부채는 대변. 기본 원칙. 기본 위치가 자산 차변, 부채는 대변. 그랬다가 감소되면 서로 반대로 가는 거죠. 자, 부채는 대변에 있다가 차변으로 없어지고 자산은 차변에 있다가 대변으로 가서 없어집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알고 보면 정말 별거 아닌데 처음 하는 사람들은 용어부터 하나가 다 낯설죠.
그러니까 계정 과목을 외우는 게 급선무입니다. 계정 과목 그걸 먼저 외우시고 그 다음에 거래의 8요소를 접근하시면 되는데 기초 수준에서는 거래의 8요소 막 외우려면 헷갈리니까 우선은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이고 나가면 대변이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먼저 익혀서 숙달시키세요. 그러면 요게 기본 이제 기본 체력이 되는 거예요. 기본 체력이 돼야 뭘 하죠, 그죠? 기본적인 우리 회계 지식을 쌓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것만 잘 견디시면 의외로 본 회계 원리 들어가면 의외로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현금 차입에 대한 내용까지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뭐가 있나 또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좀 잠깐 쉬고 오셔요. 고생하셨습니다.